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선형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예측한다는 점이 이제 선형 회귀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점은 범주형 데이터를 종속 변수로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선형 모델을 생각해보고 이제 로지스틱 회귀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yi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yi는 1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면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면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라는 값은 0과 1에 꼭 존재해야 된다 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변환을 시켜서 이 가정이 맞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선형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에서 xi 바 yi라는 것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정규 분포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이제 선형 회귀에서 했던 가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선형 회귀에서 우리는 이 엡실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값을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타0, 베타1, 그리고 xi 이것들은 컨스탄트 베리어블이다 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체의 평균은 엡실론은 이제 평균이 제로니까 없어지고 이 컨스턴트 베리어블은 그대로 나와서 베타0 플러스 베타1 xi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분산은 당연히 이 컨스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분산이 없으니까 엡실론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이 그대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yi라는 것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2번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작성을 할 거예요. xi 바 yi의 확률은 p,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 어떤 xi 바 yi의 평균 값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yi 1 마이너스 베타0 마이너스 베타1 xi 1 마이너스 yi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yi는 1일 때의 확률을 구하면 expectation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1 플러스 expectation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pi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예측을 하기가 힘드니까 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환을 시켜서 1-파이 i 분의 파이 i의 로그를 씌워준 것이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다 라는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를 풀어서 계산하면 나오는 식이고요. 여기서 파이 i, 1-파이 i 분의 파이 i가 우리는 오즈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눠준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이 모델을 보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앞서 말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라는 모델을 도출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오즈라고 말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TNT가 있고 다른 악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모전에서 수상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T 학회에서 공모전에 우승한 사람은 84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지 못한 사람은 2,916명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타 학회에서 공모전에 수상한 사람은 87명 있고 타 학회에서 공모전에 수상하지 못한 사람은 4,913명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토탈은 3,000과 5,00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TNT 같은 경우는 XI는 1이고 타 학회는 XI는 0이라고 할게요. 이것 두 개조차도 범주형 변수니까요. 근데 이제 결과값도 범주형 변수죠. 그래서 TNT의 오즈를 한번 구해볼까요? 오즈는 뭐였어요, 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2,916명 분의 84라고 해서 0.0288이 되는 거죠. 다른 학회의 오즈를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하면 0.01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오즈 레시오를 한번 구해볼게요. TNT2 타학회. 그러면 0.0288을 0.0177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건 1.627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모전에 우승할 확률이 TNT가 타학회에 비해 1.627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즈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오즈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이 있어요.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아까 가정했듯이 XI는 0과 1의 값을 갖고요. TNT는 1, 타학회는 0이었어요. 그러면 TNT의 오즈는 무엇일까요? 이 모델에서 우리는 이제 오즈를 똑같이 구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양변에 expectation을 취할 거예요. expectation 취해주면 로우가 사라지고 1-파이 i분의 파이 i는 expectation 2의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TNT의 오즈는 뭐가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TNT는
xi가 1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nt의 오즈는 2의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이 되겠죠. 그리고 타악회의 오즈. 타악회는 이제 0이라고 했으니까 2의 베타 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즈 값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오즈 값을 바탕으로 오즈 레시오를 구해보면 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되고 결론은 2의 베타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베타 1이 우리가 찾는 로즈 레시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이제 첫 번째로 로지스틱 회계가 어떤 데이터를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범주형 데이터를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취하는가. 아까 말했듯이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온 결과값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